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평택시의회 대회의장에선 의원 간담회가 열렸는데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저마다 집행부의 허술한 행정력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박혜미 기자입니다. 이날 간담회의 첫 화두는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돼 온 상황들과 특히 오늘 30일에 결정될 안전행정부의 투자심사에 대해 보고됐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평택시가 3,800억 원의 지급 보증, 즉 미분양 용지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투자심사가 10월 말까지 연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긍정적인 효과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PF 협약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의원들은 작심한 듯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첫 시작은 김재균 의원이 끊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결국은 원점으로 또 들어와야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수치 타당성 수치가 지금 정도는 저희도 알아야지만이 거기 어떻게 가서 또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나올 텐데 여태까지도 수치를 몰랐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완상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사실 알려주지 않았고요. 사실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도 그게 수치가 가장 궁금하고 결과가 궁금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그때 이제 보고회 때 알려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강도를 한층 높여가며 가세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이전 계획이 분명한지 또 토지 보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요목조목 따지며 몰아세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참여자들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있냐는 겁니다. 이 성대 지금 브레인시티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기는 어떤 산업단지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들어오는 거를 갖다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대에서는 확실한 거예요? 성대를 방문하고 또 조사를 벌인 결과 다른 학교보다도 이전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돼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가 다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이전까지 해놓은 걸로 봐서는 정확하게 신호를 받은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구체적인 학부는 없지만 연구단지하고 이제 외국 유학생 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우는 방법 이런 걸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학교 부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학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특히 졸속 행정이란 말까지 거론됐습니다. 사업은 꼭 성사시키겠다며 거창하게 떠들고 있을 뿐 정작 세부적인 계획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의지가 있으면 의지지 그게 온다는 얘기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안 올 수도 있는 거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최소한 학교가 어느 과가 언제 어떻게 오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그동안 근 1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성균관대학교 뭐가 오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신기루 쫓는 사람들 같아. 우리는 기로에 섰어요. 3,800억을 지급보증 서도 되는 건지. 근데 지금도 막연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없습니다. 의지가 강합니다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학과는 안 받았지만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아니 전문 기관의 판단 아니면 지금 현재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단과대 학과가 일부 학과만 오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안 문제 저기에서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양해각서 체결 전에 분명하게 학교 그 의지 뭐가 내려올 건지. 택시 통합 브랜드 콜 구축 사업 보고에 대해서는 행정 사무감사 수준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쏴붙였습니다. 예산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 딱 해서 넘겨주는 게 그리고 관리 감독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누가 신뢰하겠냐 이거예요. 문제점으로 선거법 저촉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거 다 예견된 겁니다.
그냥 누가 하라면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불도저가 돼버려. 그때부터는 그런 거 없을 때는 구은뱅이가 됐다가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불도저가 되는 게 평택시의 현실이요. 반납하세요, 예산. 그리고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가 되면은 그때 예산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시가 너무나 예산을 올릴 때에 그런 기본적 검토도 안 하고 올리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알기를 완전히 정말 우습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돼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의원들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행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시행사의 배를 불리려는 의도인지 따져 물은 겁니다. JBCN 뉴스 박혜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꿈의 학교 사업 등 경기도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뤄졌는데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정의에 대해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송나경 의원은 꿈의 학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서 학교 밖을 원칙으로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1조 5항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학교 밖으로 규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유기만 기획단장은 공간보다는 프로그램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교육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밖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학교 밖으로 조금 인식이 돼가지고 교직원들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송 의원은 학교 밖이라는 용어를 썼을 경우 학생들의 사고 위험 등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른다며 용어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밖이라는 용어를 굳이 쓸 필요성이 있나 이거야. 왜 그러면 교육 안전에 관한 게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요. 학교 내하고 밖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문구를 좀 바꾸면 어떨까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치백 의원은 경기마을 교육 공동체의 범위가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굳이 마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내를 다 포함하면 사실 사회적 범위 이것까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 범위를 한정해서 마을에 대한 이 규정을 정의하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정의를 하신 것 같아서. 이에 유기만 단장은 생각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나누는 범위라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생각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하고 가치를 나누는 그러한 측면의 이 사회적인 관점을 우리가 생각했던 거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근데 이해는 하는데요. 이 마을이라는 이 정의를 굉장히 어렵게 하실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 정의를. 새정치민주연합 문경희 의원은 직접 꿈의 학교들을 방문한 결과 쉽게 통학할 수 없는 외진 장소가 대다수였다며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진정한 꿈을 키우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꿈의 학교를 다녀봤는데 장소가 외지다는 거죠. 너무 좋은데 외지기 때문에 과연 저렇게 차비를 들여가면서 또는 혼자서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함께 있었고요. 꿈의 학교가 진짜 어른들의 경제력과는 상관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 밖에 일단은 시작하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도 경기도 교육청 남부 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인구 교육진흥 조례안 등 모두 9개의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꿈볶는 카페가 서평택 국민체육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전 서평택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꿈볶는 카페 개소식에는 공재강 평택시장과 장애인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고엔두에서 운영하는 꿈복는 카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 4명이 2인 1조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날 공재광 시장은 이 자리가 장애인들을 위해 평택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오산시의 제6회 독산성 문화제가 오늘 1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지곡동 독산성과 금암동 고인돌 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산시가 주최하고 오산문화재단과 오산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권율 장군과 정조대왕의 무승상과 기상을 기리며 무예로 충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백제 때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산성은 조선시대 도성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군사상 요충지로 선조와 정조 때 수축 또는 개축됐습니다. 독산성은 약 1km의 성둘레에 5개 성문을 갖춘 규모로 지난 1964년 국가사적 140호로 지정됐습니다. 경기 안성시는 자체감사에서 안성시 아동지원센터가 시 보조금과 후원금을 목적 사업이 아닌 시설장 개인 휴대폰 구입 등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아동지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후원금과 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 25건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350여만 원의 손실액에 대해 회수 조치했습니다. 안성시는 아동지원센터 12곳에 해마다 12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36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공기도 좀 차가워서 서늘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대체로 2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끼면서 파란 가을 하늘 계속 드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